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LNF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드디어 11만 원대가 깨지면서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뭐 전기차 캐즘이 워낙에 길어질 수 있다. 뭐 테슬라가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슈거리를 또 어제 내보낸 적도 있고, 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니까 전기차 관련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섹터가 빠지는 분위기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양극재 기술이 모자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네, 수주량도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고,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생태계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퍼스트 벤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은 똑같이 반등을 할 여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옵티머스봇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5% 가까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NF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게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2차 전지 쪽에 트럼프의 어떤 공포심,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LNF의 실적 뭐 3분기, 4분기 발표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2분기까지의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굉장히 좀 저조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안 좋은 결과값을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을 먹고 사는 어떤 종목이라고 봤을 때 이 2차 전지 쪽에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패배주의 식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렇게 저점을 이뤄내는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좀 흘러 들어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상황들, 그리고 한간에 돌고 있는 소문들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에서 좀 좋은 정보들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종목 분석에 큰 도움 된다 매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닷새전 뉴스인데요. 전기차 캐즘인데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LNF 3천억 원의 연구체 발행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자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적자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실적이 나아질 기미를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는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업주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 멀리에 이제 우리의 목표가 보입니다. 목표는 이제 테슬라와 함께하는 전기차 생태계의 어떤 정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기차 시의 정복입니다. 진짜 이거는 엄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서도 이 95% 이상의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가 있어야만 4680 배터리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타 전기차 업체, 타 배터리 업체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우선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가격에서 나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중국 업체든 뭐든 간에 중국 업체는 이제 기술로 찍어 누르면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뭐 폭스바겐, 벤츠, BMW 등등을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배터리를 이제 대량 생산하면서 찍어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지금 줄인다, 축소한다, 뭐한다, 겁을 줄 때도 우리는 상관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테슬라라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이니켈, 고성능을 유지할 만한 양극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건식 전극 공정으로 만약에 생산에 들어갔을 때도 이 결정 자체가 부서지지 않는 단결정 기술을 가진 양극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고성능의 단결정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LNF가 유일하기 때문에 LNF의 양극재를 초도 물량 받아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번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이런 기업의 목표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LNF는 테슬라와 약속을 한 겁니다. 야, 우리랑 같이 갑시다. 좋죠. 우리도 이런 기술, 빼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테슬라와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애플이 스마트폰 출시하면서 천지개벽 이뤄낸 것처럼 테슬라랑 손잡고 간다 그러면 1등이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약속을 이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굳이
뭐 공장에 대구 이제 구지에 공장이 있죠. 신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신공장 건설에 2조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자금 조달의 문제가 이제 당장 눈앞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교환사채 발행을 했었죠. 이게 JP 모간에서 교환사채 발행 이제 이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억 달러의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때 당시 아마 42만 원인가 교환사채 발행을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식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주가 42만 원일 때 받아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깜짝 놀랐던 게 그럼 JP 모간이라는 데는 바보들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3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JP 모간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뒤에 42만 원짜리 주식을 받아오더라도 이때 가서 80에서 90만 원 정도 돼 있으면 우리가 이득이니까 오케이 42만 원이면 그래도 저평가된 금액이네 하면서 6,600억을 조달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해외에서 볼 때는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업체가 이제 LNF다. 왜? 얘네가 이제 테슬라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JP모간조차도 인정하면서 42만 원 교환사채를 발행해줬던 그런 선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11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교환사채 발행 시점 대비해서도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니까 얼마만큼 지금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밥 한 숟가락 뜰 만한 기분도 안 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는 LNF라는 양극재 업체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 시장 전체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캐즘이 왔다라고 해보자고요. 자, 캐즘이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판매가 우선은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매가 지연된다. 근데 판매가 전기차가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재가. 자, 기존 레거시 업체들한테 전기차의 대체재는 뭐가 될까요? 굳이 전기차 안 팔아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 하는 거는 내연기관 차입니다. 내연기관 차를 팔면서 전기차를 굳이 안 팔아도 될 정도의 어떤 안심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순수하게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국의 비아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테슬라란 얘기예요. 자, 테슬라는 보조금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는 전기차만 팔기 때문에 이 캐즘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는 전기차 신모델을 꾸준하게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필요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이랑 경쟁이 됩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제 안 판대요. 판매가 지연되니까 좀 나중에 팔겠대. 그러면 테슬라는 그럼 전기차 우리랑 중국에서 비아디랑 이 두 개만 이제 거의 투탑으로 가겠네. 벤츠고 BMW고 뭐 폭스바겐이고 아우디고 간에 포르쉐고 간에 뭐 GM하고 포드가 보조금 못 받아가지고 전기차 못 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다 나가 떨어질 거 아니야. 현대기아도 힘들 거고. 자, 그러면 비아디는 LFP 기반의 이제 자동차를 전기차를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는 NCMA 기반의 자동차를 팔 수밖에 없어.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보조금 못 받는 것만큼 가격을 빨리 낮추자. 그래서 남들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평가를 해서 LNF 양극재를 쓰는 걸로 보이고 자, 이 시점에 남들이 다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판도를 뒤집어 엎을 만한 지금 준비를 테슬라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기 때문에 골이 깊을수록 반등이 더 클 거다라고 제가 LNF 주식을 보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양극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4680이 지금 수율 못 잡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LG엔솔에서 납품받는 것보다 가격을 더 낮추어서 생산을 하지 못하면은 너네 배터리 팀 전부 다 그냥 다 해고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최후의 통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정신이 번쩍 들겠죠?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잘린다는 거는 굴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율을 맞춰서 방법을 찾아내려고 지금 백방 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유추를 합니다. 자, 4680이 결국 수율을 맞춰져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자, 생산 이제 양을 이제 수량을 늘려서 출고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양극재가 필요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봇 테슬라 이제 투입이 얘기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료비도 물론 낮춰야 되고 공정도 축소를 시켜야 되지만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건비를 낮추면서 단가를 전체적인 차량 조립의 단가라든가 배터리 제조 단가를 한꺼번에 낮추는 걸 2025년부터는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즘 기간이 만약에 트럼프 집권 기간인 4년이라고 봤을 때 이 4년 동안에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공장에서의 무인화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럴 경우 과연 4680 배터리가 완성이 안 될까? 그리고 4680까지 이런 옵티머스 봇을 투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일론 머스크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거는 테슬라의 어떤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체 생산 4680 배터리 수율을 잡느냐 못 잡느냐, 그리고 대량 생산하면서 단가를 낮추느냐 못 낮추느냐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제가 유추하는 바로는 목숨 걸고 이 수율을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LNF도 뭡니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약속을 이행하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팍 차고 지나갈 만한,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을 마련을 해놔야 돼요. 자금은 현재 모자랍니다. 실적은 좋지 않은 상태고 납품이 예정돼 있던 이제 미드니켈 지금 저 양극재 같은 경우는 SK온의 납품이 아직도 밀려 있기 때문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가 워낙에 떨어져 있으니까 당기 순이익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뜩이나 수출량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렇죠? 그 와중에 트럼프까지 재집권 가능성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도 그렇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체를 발행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야, 돈 없어 죽겠는 기업이 뭘 자꾸 투자를 한다 그러냐? 너네가 진짜 이 3천억 원 연구체 발행해가지고 어디에다 쓸지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기대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LNF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약속이고요. 이거는 테슬라와의 어떤 벤더로서의 약속 이행을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약속 이행의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LNF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양극재 업체가 될 겁니다. 지금도 물론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업계에서 절대적으로 기술력으로는 탑급이라고 인정하는 업체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캐파가 문제란 말이에요. 캐파가 문제인데 이 캐파 굳이 이제 신공장이 설립이 되고 생산 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나면 가장 아마 부풀리지 않고 정확하게 캐파 계산을 해서 2026년부터 정시에 가동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로서 LNF가 가장 좀 약속을 명확하게 이행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약속 이행을 위해서 3천억 원의 연구체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구체는 자본으로 인정돼서 부채 관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시비 발행 관련해서 대형 증권사들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구체라는 건 말 그대로 그거예요. 전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너네가 사채를 발행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꿔가라.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꿔가라. 최소 30년 만기니까 최대 뭐 무한대란 얘기예요. 무제한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언제 30년 동안은 이 친구의 돈을 빌려가지고 보유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전에 상환 의무가 없는 게 연구체이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들이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들여다 볼 만한 최후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쪽 지금 연구체 발행에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JP모간이 42만 원에 발행하는 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쳤다고 이거 42만 원을 바꿔가겠니? 너네가 지금 주가가 11만 원 초반대니까 우리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년 뒤의 얘기입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남는 장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때 가서 이제 얘네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그때 가서 주식을 바꿔 가잖아요. 빌린 돈을 갖다가 주식으로 바꿔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최소 50에서 60만 원 이상은 될 거다. 그러니까 30년 만기 이자율을 곱해 봤을 때 남는 장사를 하는 애들도 당연히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LNF의 이제
이번 영구채 발행 어떤 전환사채의 교환 가액이 향후 얼마 정도의 LNF의 가치를 인정할지에 대한 가늠자가 또 한 번 될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영구채 발행은 뭐다? 공장을 굳이 지금 안 좋은 시점에 뭐 잠깐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얘네는 다 이미 스타트업 프로덕트라고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계약사항을 준수를 해야지만 정해진 대금이 들어오고 양극재 생산 캐파를 맞춰놓지 않으면 노스볼트라든가 SK온, LG엔솔, 현대차랑 약속했던 물량이죠. 그 다음에 테슬라랑 약속했던 양극재 물량 납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의 문제가 깨지면서 얘네 회사의 존폐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존폐가 돼버립니다.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영구채 발행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구채 발행의 의미에 큰 어떤 악재성 의미를 부여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밑에 나와요.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주주분들이 이거는 환영하실 만한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지금 LNF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매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강조를 해서. 자, 소통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 최대 주주입니다. 세로닉스라는 이 허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LNF의 최대 주주가 세로닉스잖아요. 세로닉스의 어떤 답답한 운영 철학이라든가 어떤 경영 마인드 자체가 LNF의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일각에서는 이렇게 영구채 발행이라든가 전환사채 발행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 세로닉스 지분율이 가뜩이나 높지 않은데 결국에는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이 사회 어떤 주주들의 입김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발행한 JP모건 쪽의 교환사채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면 지분율이 4.2%예요. 아직까지 전환사채 발행되지 않은 12 물량이 1,000억 원어치 남아있고 지분율이 65%인데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통지분이 65%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량 중에 이렇게 거대 12 발행이라든가 2B 발행한 물량이 덩어리 진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 얘네가 이제 최대 주주로 변경이 만약에 되다 보면은 이거 매도 안 하고, 그쵸? 블록딜이라든가 어떤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매도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얘네가 경영 일선에 참가할 수 있는 최대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자, 세로닉스가 한 30% 이상의 경영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대 주주로서의 이 권한을 무자비하게 행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도 15%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을 이제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가 일각 이제 그 언론사들이나 어떤 증권사들에서 서서히 이제 피어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의 이제 허재홍 대표 회장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보유하고 있지만 너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고, 가뜩이나 이제 일반 주주분들 같은 경우,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왜 회사 경영을 뭐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명확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더라도 결국에는 주주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예요. 주가 방어 차원에서 회사가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너희를 믿고 이 투자를 단행했던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한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행위를 이 세로닉스의 허재용 대표 비롯한 이 지주사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데 지금 전환사채, 교환사채 발행은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또 영구채 발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경영권을 다른 데로 인수시켜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너네 팔아라. 이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세로닉스는 근데 굉장히 좀 지금 진퇴양난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좀 비싸야, 그쵸? 주가가 좀 얘네도 상승을 해야 매각을 고려를 하는 거지. 지금 주가가 바닥인데 아무리 뭐 죽이겠다, 끌어내리겠다, 욕을 처먹는다 그래도 내 지분 가치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5분의 1 토막, 막 10분의 1 토막까지 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걸 매도하고 싶겠어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예요? 세로닉스의 이제 허쉬 가문이 어디랑 엮여 있습니까? GS 가문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자, GS 가문과 이제 어디가 친하죠? LG잖아요. LG. 자, 그래서 세로닉스의 어떤 이 경영을 맡고 난 이후에 LNF 설립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초도납품했던 업체가 어디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돈지간 이 저기 업체잖아요. 자, 그러니까 LG에서도 이제 LG 엔솔에서도 당연히 LNF의 어떤 기술력을 보고도 납품을 받았겠지만 이 GS 가문의 이 사돈 되는 사람이 우리 쪽에 이런 좋은 양극재가 있으니까 써보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벤더로 합병을 한, 이게 흡수를 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얘기죠. 자, LG 엔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배터리 관련해서 욕심이 많죠. LNF에서 받는 물량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LG 화학 양극재 업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석유, 화학, 뭐 별거 다 하는데 하여간에 얘네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LNF 쪽에 관심을 가졌던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상대적으로 이제 납품을 받는 지분 자체가 60%가 넘잖아요. 굉장히 큰 어떤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LG 엔솔도 당연히 관심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 대항마는 어디입니까? 이제 GS입니다. GS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GS 이제 LG GS가에서 떨어져 나온 LS 같은 경우가 지금 전구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이 LG 가문 전체가 이 배터리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금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LS도 이 LNF와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배터리 솔루션 업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전구체 이제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한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뭐 세계에서 3만 개 배터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서도 분명히 LNF 같은 유망한 양극재 업체가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분 인수에 100%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사주를 뭐 외부에 매각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라고 하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개똥밭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조금 이 올린 다음에 이거를 매각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할 거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뭐 이제 최근 1년 동안 최저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의 최악 상황에서 이 자사주 매각이라든가 어떤 인수합병을 지금 추진하는 상황은 절대 아닐 거란 얘기죠. 어쨌든 이런 이슈거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LNF의 주가 자체가 굉장히 형편없는 수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세로닉스를 비롯한 경영진들에 대한 주주분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아까 전에 LG랑 LS 말씀드렸는데 GS 그룹의 수장인 허태수 회장께서 이제 신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의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 근데 저 같아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든가 이 양극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4대장이라고 하면 이제 LG화학, LNF,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될 텐데 에코프로 BM을 인수할 수 있는 그룹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포스코 그룹 산하의 가장 신사업 주력인 회사로 거듭나 있는 상황이에요. 자, LG 엔솔 같은 경우 LG그룹은 LG화학을 주력으로 양극재 사업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모 신소재가 요새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삼성 SDI의 어떤 1차 벤더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자, 이런 와중에서 LNF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노리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허태수 GS 이제 회장이 신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겠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사업을 하든 간에 인수합병이라든가 과감한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화학, 반도체, 배터리처럼 산업을 주도해온 영역조차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 환경의 변화가 매우 엄중한 시점인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신사업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이오와 전기차 충전,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등 주요 신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게 다 배터리죠. 전기차 충전, ESS, 리사이클링, 배터리 이제 재활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야들을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와 이제 신사업을 이 안쪽에서 또 하나 격가지를 쳐가지고 발굴을 해낼 최적의 지금 시간이다. 왜냐하면 상대방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몸값이 지금 캐즘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트럼프 리스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업황은 더 안 좋아질 걸로 예고가 되면서 심리적인 지금 저항선이 막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가 돈 있는 사람, 현찰 쥐고 있는 거대한 그룹들이 유망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고 허창소 회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주력 산업이, 신사업이 배터리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밸류체인을 구축해 놓고 있는 GS 그룹 안쪽에서는 LNF 같은 기업이 매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절대 이거를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루머들이 지금 시장 전반에서 굉장히 크게 돌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안쪽에 이런 루머가 이제 현실이 될지까지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제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만약에 세로닉스 입장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LNF의 매각을 이제 추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리는 기업들이 있을 때 이거를 매각을 하고 내가 더 이상 그 짐을 이제 지우지 않게끔 어떤 심리적인 탈출구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 부양책을 어떻게든 써먹은 다음에 M&A를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또 몰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기차 캐즘과는 별개로 어떤 회사의 인수합병 관련된 루머는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LNF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번은 지금 테슬라의 어떤 부활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부활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테슬라의 독주 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LNF가 꼭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체 3천억 투자는 너무나도 이거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구체 3천억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최저 30년 만기의 어떤 사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저 30년 만기의 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빌린 돈 자체를 갖다가 이제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을 갖다가 오히려 낮추는 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3분기 재무제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가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던 4680 배터리의 대량 양산에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분명히 모멘텀이라는 건 확실하게 회복을 할 거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M&A 설이 나오고 있어요. 뭐 LNF 쪽에서 당연히 대답을 안 하겠죠.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났고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욕을 너무나 많이 처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이 이꼴저꼴 안 보고 회사를 매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경영권도 막 침해당할 것 같고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얘기 나오는 데가 뭐 LG그룹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GS그룹이 될 수도 있고 LS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범 LG가의 어떤 형제 그룹들과 다름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수를 한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M&A를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저가의 인수를 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이 인수의 적기가 아닐까 싶고, 자, M&A를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내 가진 지분을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밀당이 진행이 될 텐데 둘 다 호재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호재예요. 만약에 M&A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저가의 인수합병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리더라도 와, 이제 세로닉스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호재거리가 될 거고, 또 등 뒤에 든든한 자본금이 버티고 있는 대형 그룹이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 자체가 격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재거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수합병에서 세로닉스가 우리는 이 가격에는 인수합병을 찬성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 부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부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가 부양책을 엉터리 멍청한 짓거리를 하면서 올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지금 쌓여있는 호재거리를 대량으로 풀면서 주가를 일시적으로라도 부양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발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호재거리가 앞으로 이제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적절하게 잡으신다고 하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또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주가가 어느 시점에 끌려 올라갈지 그리고 인수합병 관련된 루머가 나왔을 때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주주분들이시거나 혹은 2차 전지에 관련된 관심이 좀 식긴 했지만 어떤 위치까지 2차 전지가 부활할지 궁금하신 분들 매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좋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놨고요. 이 대응 전략 안에 앞서 상기시켜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M&A의 기준점이라든가 세로닉스가 만약에 인수합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 부양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약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를 쭉 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 대응 전략 무료로 지금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셔서 LNF 주주분들은 좀 시름을 좀 덜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은 자료 받아가셔가지고 내가 언제쯤 투자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꼭 확인을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LNF 관련된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여기 고지를 해놨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이거 바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느라 죄송합니다. 네, 위에 전화번호 하나 적혀있죠. 010-6805-3196번 6805-319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LN 이렇게 보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관련된 대응 전략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많이 이제 받아가셔서 LNF에 관련된 속사정들 좀 파악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장 전반적인 동향 같은 거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무거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NF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물려 계시는 분들 혹은 뭐 최근에 이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던 종목들 미래 방향성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영상 분석해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6805-3196번으로 원하시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N캠이 궁금하다 그러면 N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관련된 분석 영상 제가 찍어서 직접 게재를 할 거고요. N캠에 관련된 뭐 대응 전략도 무료로 같이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궁금한 종목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분석 내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 많이 오는데 운전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